냉동 피자 시장 규모가 2024년 70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30년까지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고 간편히 이전에 했던 피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내용이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저도 풀무원 피자 먹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다른 피자보다는 그냥 그거 먹습니다. 맛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싸고 5,000원대고요. 5,000원대고 좀 비싼 것도 있어요. 좀 약간 고급스러운 거. 근데 기존에 얘기했던 피자 시키려면 1인 가구가 한국에는 40%인데요. 서울만 해도 귀찮아요. 어디 나가는데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피자를 시키게 되면 이걸 다 먹어야 되고 이게 식으면 맛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이렇게 돌려 먹기에도 딱딱해지고 그걸 한꺼번에 다 먹어야 돼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5,000원대, 5천 몇백 원대에서 또 4,000원대짜리도 있긴 한데 여기서 그냥 뜯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지는 않는데요. 먹으면 그냥 불맛 피자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도 간편식이 수요 증가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이렇게 시장이 확대가 되었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향후 우리나라는 가맹점 투자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심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가맹 투자에 대해서 저출산 고령화가 본격적으로 5년 후에 닥치기 때문에 가맹점 투자에 대해서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가맹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데요. 뭐 집에서 간단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그걸 먹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죠. 통닭도 나오는데 통닭 이렇게 치킨 조금만 저도 그렇거든요. 사세 치킨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돌려 먹으면 그냥 치킨이에요. 그렇게 다음 양념 통닭 먹고 싶으면 양념을 만들어서 그래서 따로 소스를 판매를 하면은 그거를 좋을 텐데요. 그래서 딱 비벼 갖고 딱 먹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굳이 한 다섯 먹을 때 한 4개 5개 이렇게 끓여갖고 딱 먹고 그다음에 또 안 먹거든요. 예, 살찌가 막 그런 것도 있고. 음, 아,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풀만 한번 저기 미국 피자 시장에 한번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씀이죠. 간편식의 증가, 미국 시장, 미국도 이제 가맹점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의 간편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공. 그렇죠. 온라인 매출, 미국의 백화점 마트 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돼요? 그렇죠. 온라인 매출 때문에 그러는데 온라인 집에 카누에 있어서 배달을 해준다 이거예요. 굳이 불편하게 가격도 싸고 해야 될 그쪽까지 가거나 이렇게 그래서 그 미국의 가맹점 부분에도 이제 앞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물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긴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게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미국 간편식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다. 2023년 461억 달러에서 2030년 602억 달러까지 확대된다. 그만큼 그렇죠. 이렇게 가맹점에서라든지 미국의 어떤 식당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25세에서 45세 직장인들이 이렇게 주로 간편식을 소비를 하는데요. 바쁘니까 자기가 조리해 먹기가 시간이 없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한다는 거죠. 주 3회 이상 간편식을 소비하며 건강 기능성 가성비를 중시하는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 시장을 확대에 더불어서 기존의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식 비용이 미국에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미국의 이제 실업자 수도 증가했고 소득이 지금 줄어들면은 더욱더 앞으로 시대가 크게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쇼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다 갖다 주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차 끌고 나가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그래서 미국에서 냉동식품이 즉석조리식품이 인기 있는 간편식 품목이 인스턴트 라면, K 도시락, 삼각김밥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농림축산식품 시장 규모가 7,414억 달러인데 1,034조 원입니다. 온라인 식품 배달 시장 규모는 3,533억 달러입니다. 493조 원이죠. 온라인 매출이 늘어날수록 그쪽의 시장이
식당이라든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미국도 향후 그쪽에는 투자에는 조금 유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브랜드마다 좀 틀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이 죽는 상황에서는 어떤 브랜드도 그렇죠.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홈플러스가 지금 사실상 어려운데 단독으로는 생존이 어렵고 누가 인수하더라도 향후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홈플러스하고 배민하고 협력을 했을 때 그때 미국 시장 진출에 전 세계 시장을 슈퍼마켓 중심으로 배민 서비스가 같이 진출하거나 이렇게 해서 일단 배민으로서는 그 라이더 수가 이렇게 쿠팡이 뺏기는 상황이거나 알리바바에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리바바 진출 생각해 보세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송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 새벽 배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배송을 쿠팡에서 하는데 이게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인을 쓰기가 어렵단 말씀이죠. 한국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인력에 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배송 부분에서 경쟁이 크게 저하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배민 같은 것이 향후 홈플러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해외 진출에 굉장히 유리하다. 배민 단독으로는 그래서 기존에 식당에서 이렇게 온라인 주문을 해갖고 하기에 식당에서 어떤 배달을 하기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이만 실패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물량 그렇죠. 홈플러스에서 그걸 갖다가 각 지역별로 창고를 두거나 슈퍼마켓 형태로 창고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아니면 배민 자체에서 이렇게 그 창고를 갖다 운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 곧바로 배송을 해준다면 쿠팡보다 오히려 더 빠르지 않겠는가 배송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배송의 한국 사람의 특징상 굉장히 그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갖다 준 데를 쭉 비싸도 그게 해요. 네, 귀찮으니까. 저도 합니다. 저도 실제로 배민을 좀 이용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배민 단독으로 지금 향후 전망이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배민은 이제 식자재 납품을 식당 같은 데다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식자재라든지 화환 서비스라든지 꽃 배달이라든지 뭐 등등등 배달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의류 세탁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확대를 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현재 라이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주문 건수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홈플러스에서 온라인 매출이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택배로 보내잖아요. 택배로 보내는 거 보내고 곧바로 이렇게 하면은 홈플러스도 살고 배민도 살고 이런 전략이 홈플러스 단독으로는 생산이 어렵고 배민도 향후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라이더를 움직이지 않는다면 향후 생존이 사실상 좀 기업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한다면 그쪽에 라이더도 확보를 할 수 있고 기본 매출이 있으니까 그 주문 건수가 그런 전략을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